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 모닝콜 김세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경매를 우리가 하는 목적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매 이렇게 하면 돈 못 벌고 부자 못 된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요즘에 그 서울의 규제가 많이 되면서 이런 수도권이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낙찰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는데 낙찰을 받기 위해서 낙찰가를 너무 높이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낙찰을 받아서 기쁘긴 하지만 실제로 그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낙찰을 받기 위한 낙찰가를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낙찰을 받는 건데, 그쵸? 어떻게 보면 그거는 좀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요, 돈을 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손해를 보지 않는 정도로 집값이 오를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에 좀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면 시세 차익, 월세 수익이면 월세 수익,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자 낙찰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경매의 그런 메리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너무 낙찰가를 낮게 쓴다, 낮게 쓴다. 이 낮게 쓴다라는 거는 이렇게 최저가에 미치는 그런 최저가 수준으로 입찰가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매번. 물론 그렇게 해서 운이 좋아서 낙찰을 받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경매 그거 정말 싸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최저가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은 과연 입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실은 좋지 않은 물건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막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도 대충 책 보고, 그냥 뭐, 대충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의 물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최저가로 낙찰을 받아간다라는 거는 입찰자 자체가 많지 않다. 또는 단독 입찰이다. 또는 그렇게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만 들어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낮게만 받는다고 해서 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감정가보다 또는 최저가보다 매매 시세가 안 되는 그런 물건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소액 투자자들은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너무 싸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도 물건 검색을 막 하는데 정말 6천만 원대의 아파트도 있어요. 6천만 원대. 그런 것들을 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좀 물건을 일단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건을 보더라도 너무 금액대로만 막 보지 마시고요. 너무 낮은 거 이런 것만 찾아가지고 하지 마시고 뭐 입지나 또는 주변 인프라나 뭐 또는 수요층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리고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이런 물건들을 잘 고르셔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그런 물건들은요. 절대로 최저가의 낙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시세보다는 싸겠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또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제가 한 번 더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뭐냐, 시세 조사를 잘해야 된다. 항상 말합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1000번, 10,000번을 말해도 입이 안 아플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너무 낙찰가를 높이 써서 낙찰을 받고 또는 낙찰을 받기 위해서 너무 높이 쓰신 분들은 과연 그래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또 너무 최저가로 써가지고 맨날 폐차를 합니다. 그런데 낮게 쓰는 건 좋아요. 좋지만 좋은 물건인데 낮게 써요. 낮게. 왜? 시세 차익을 많이 보려고, 싸게 살려고. 그런 거는 굉장히 생각이 좋긴 하지만 그런 물건을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쵸? 그리고 그만큼 그 집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낙찰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 혼자 낮게 쓰면은 폐찰, 그러니까 낙찰이 되지 않는 거죠. 매번.
그것도 결국에는 낙찰가를 좀 더 높여서 사실 높여서 내가 시세 차익을 조금 덜 보더라도 그만큼이라도 내가 돈을 벌겠다라는 사람과 매번 난 이만큼의 돈을 벌 거야 라고 하고 낮게 써가지고 매번 폐차를 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한 건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매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낙찰을 받아가는 사람은 매번 조금씩 시세 차익을 보면서 돈을 결국 버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만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매번 이만큼 최저가로 써서 어떻게 되나요? 돈을 못 법니다. 이런 부분을 좀 현명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의 기준이 각자 다르겠지만은요, 조금 더 부자들은 왜 부자가 됐을까? 또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지? 그럼 그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런 사람들을 좀 보면서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경매 이렇게 하면 돈 못 번다. 이렇게 하면 절대 돈 못 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경매를 통해서 좀 경제적인 자유로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경매라는 거는 정말 소액으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좀 재테크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항상 그러려면은 정말 결국에는 멘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투자의 기준을 잡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멘탈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연 낙찰을 받기 위해서 높이 쓰실지 시세 차익을 많이 보려고 자꾸 낮게 써서 폐차를 하실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빨리 달성할 수 있을까 오늘도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 열정 갖고 마음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모닝콜.